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예, 토요일이고요. 아까 우리 싸이월드 오늘 정상 오픈된다고 카톡 잠깐 드렸는데 예상대로 돼서 다행이고요. 이게 원래 2019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2019년도에 사실은 더 전까지 가면 20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투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원래 SK 네트워크스 이런 거가 가지고 있었던 싸이월드 지분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도 살린다 실패, 17년도 살린다 실패,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뭐 다들 2000년대 초반 중반 때는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국민의 한 3분의 2가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한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 국민이 그만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사실. 그래서 I love 스크류라든지 싸이월드라든지 이렇게 SNS적으로 사실은 엄청 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규제도 그렇고 뭐 글로벌적으로 펴보지 못하고 이래 진 어떤 그런 상당히 큰 SNS였는데요. 상당히 복고적입니다. 이게 보시면 캐릭터도 되게 그냥 도트식으로 돼서 별로 안 이뻐요. 2000 저도 4년 5년쯤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한 두석 달 전부터 계속 관련된 분이랑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얘기를 듣고 있는 상태라서 뭐 관련된 코인이나 뭐 주식도 제가 좀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관련 주식도 추천을 드렸죠. 뭐 종목 한 두 개인데 각각 제가 다르게 드렸을 겁니다. 지금 오늘 종목 얘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4월달 초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얘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종목 변화가 좀 있어요. 우리가 매매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주말에 그냥 편안하게 또 들으실 수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최대한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항상 10분은 좀 넘어가더라고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가장 기본은 계속 그래도 미국이에요. 예, 미국입니다. 지금 인플레라든지 유럽 전쟁 영향을 받으면서 1월달, 2월달에 장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3월달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오래 하셨던 분들요. 이제 3월이 반등 모색장이다.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몰색할 수 있다고 반등 모색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식이 사실은 매달 성격이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뭐 개인들이야 뭐 닥치는 대로 계속 하지만, 돈이 많고 한 사람들은 이런 전략을 세워서 분기마다, 그 다음에 매월마다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저보다 좀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든지 장 성격을 보시면 매달 매달 조금씩 성격이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건 차트를 봐도 드러나거든요. 자, 어쨌든 나스닥 지수 다시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1월달, 2월달에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작년 12월이고 이게 올해인데 16,000에서 13,000까지 깨지면서 1, 2월달에 급락을 했어요. 그래 12,800, 600까지 빠졌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쌍바닥 비슷하게 되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큰 장대 양봉을 뽑았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반등이 지금 3월 달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4,500포인트 여기 살짝 넘었죠. 14,600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폭을 좀 봐야 돼요. 이 폭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폭이 급속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빌빌거리면서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어요. 급속하게 떨어지는 게 안 좋고 빌빌 행보하는 게 좋은 건데, 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2월달 저점 나스닥 기준으로는 12,600을 안 깰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종목을 이끌었던 대표주는 애플과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종목은 금리가 올라가고 뭐 기업 실적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인플레니까 비용 올랐으니까 너네도 비싸게 싸. 얼마 전에 뭐 테슬라 아주 쿨하게 자동차 가격 확 올려버리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기업은 딴 사람들 비싸면 어떻게 이거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떡할까? 옷 같은 거 특히 그렇잖아요. SPA 같은 것들은. 근데 이런 그룹들은 인플레가 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쉽게 쉽게 올려요. 그만큼 팬덤이 많고 기본적으로 생필품이 된 제품들이고, 가격에 대해서 질이든
이런 거에 대해 자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나스닥 대표주들 빅테크들이 나스닥을 많이 땡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스닥 전체라기보다는 몇 개의 글로벌 탑 기업들이 나스닥을 많이 땡겼다 보시면 되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만큼 빠질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게 뭐 급락을 해서 12,600 갈 확률은 저는 적다고 봐요. 이거를 사실 미국 증시를 제가 매매를 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만은 우리가 있는 쪽에서는 지금 레버리지나 이런 것도 ETF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알아두시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미국 증시 급락하면 다 같이 빠져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 오를 때 적게 오르고 미국 빠지면 더 많이 빠집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 주소예요. 뭐 지수나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세장이라고 말씀드리고 미국도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약세장입니다. 급락 이후에 하락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번 고점이었던 16,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강세장으로 미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좀 같이 끌려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 면으로 이제 미국 장을 보시면 돼요. 4월달은 그걸 보셔야 되고 5월달 초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걱정되는 그거죠. 아직 인플레가 안 잡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서 이 인플레에 대한 얘기 상당히 분분한데 지금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IB들 유명한 그 인베스트 뱅크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뭐 잠깐 내용 보시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5월달 FOMC, 6월, 7월, 9월 연 4개월 4번 연속된 FOMC에서 각각 50포인트씩 50bp씩 0.5%씩을 올려야 되는데 상당히 강경하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빅스텝이 아니라 거의 빅점프 스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사실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25bp를 올린다고 얘기하던 게 상당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인플레가 안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시티그룹도 마찬가지,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 JP모건도 마찬가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 사실 이게 미국 경기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경기를 예측할 때 미국이가 유명한 IB들 얘들 전망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얘들 같은 케이스가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좀 미국 정시라든지 경기로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로 잠깐 넘어갈게요. 시장을 좀 알고 그다음 종목 전략을 세우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 미국은 사실 강하게 반등을 줘도 우리나라는 좀 약하죠. 계속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2월달 2,600 갔다가 이번에 계속 빌빌빌 올라가봐야 2,700, 뭐 800 못 가요. 2,700 몇십 포인트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요 근래 살짝 시장 성격이 변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테마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 대형주 웬만하면 잘 안 건드리고 있는데 4월달에 이제 여전히 중대형주보다는 제가 종목별 장세, 중소형주 위주로 갈 거고 테마 장세의 변화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 상당히 간단하게 또 한 장에 정리를 했는데 자, 4월장 시작이 됐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월별로 시장 성격이 나옵니다. 매매 전략을 제가 세워야 되고요. 자, 미국 시장은 2월 저점에서 상당히 강한 반등을 글로벌 탑10, 탑계 주고 있고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4월달에는 여전히 경기는 좋다고 판단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게 뭐 고용이나 실업률 같은 게 코로나 끝나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는 호전됐다고 판단하기 물론 미국이 제일 좋아요. 전 세계에서는. 하지만 미국이 진짜 경기가 좋다. 걔들이 소비로 나는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 고용, 뭐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정말 좋다고 판단하기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부채라든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래요. 어쨌든 자기가 들고 있는 자산이 올라가면서 내야 되는 부채 이자가 갑작스레 올라가면 물론 자산이 올라가면 버틸 수 있지만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부채를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할 때 금리 오갈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올라간 이유는 다 아시죠? 인플레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맞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미국 경기가 호전이라서 금리 올려도 끄떡이 없다. 그러면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미국 시장만 좋지만 나머지 좋은 시장이 있느냐? 없어요.
중국도 아직 비빌거리죠. 우리나라 같이 중화권 묶여 있는 이머징 시장은 더 약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테마주만 돌고 있는 거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전쟁 때문에. 뭐 그래서 미국 시장 정도는 괜찮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매매하기 때문에 좀 한 단계 낮춰서 보셔야 돼요. 요즘 그래서 현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강세장이 아니에요. 그냥 반등 모색장 정도이기 때문에 강세장일 때는 지금 레버리지도 실어드리고 풀로도 실어드리지만 지금의 현금 비중이 일정 부분 필요하고 조심조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초에 미국 FMC에서 어떻게 또 강하게 나올지 아까 보셨겠지만 IB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매파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이 되는 5월 4일입니다. 그때까지는 4월도 좀 경계를 하면서 갈 것 같아요. 4월 말로 갈수록 또 5월 초 FMC를 많이 더 경계를 하겠죠. 유럽 전쟁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한번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나왔을 때 방산주만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졌을 때 5번 2차 매수도 조금씩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이 나오면 이 종목들은 점점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지 않겠느냐. 뭐 생화학적이라든지 핵버튼 같은 거 쓰지 않으면 극단적인 게 나오면 유럽 전쟁도 시장에 주는 영향이 조금씩 잦아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뒤에 테마에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경기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경기에 반대되는 인플레 쪽으로 보느냐가 시장 성격의 매매를 가르는 전략이 될 겁니다. 결론은 뭐냐, 여전히 종목별로 저는 봐요. 종목별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되고요. 뭐 지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개별적인 재료 있는 개별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아직도 대형주는 못 건드리겠어요. 지수나 이쪽은 우리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로 계속 갈 거고요. 테마라던 것들 유행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행이 바뀐다 말씀드렸잖아요. 유행이 지금 막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지금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가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대형주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때 한번 질문하신 분도 계셨지만 삼성 SDI가 조금 조정을 또 받고 있죠. 계속 가려고 그러면 진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섹터잖아요.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게, 그죠? 그럼 LG화학이라든지 LG 매니솔루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주면 되는데,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 코스피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이 팔고 힘이 없어요. 대형주는 아직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가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여전히 펀더멘털적으로 싸다고 보지만 아직 시장 자체가 대형 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기간 조정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좋게 봤을 때 우리가 그때 건설주가 좋다, 원전주가 테마 돌았고 로봇도 좋다. 물론 놔두면 다 좋을 수 있죠. 친정부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쪽 잠깐 짚어볼게요. 인플레 쪽에서 우리가 매매했던 유가나 곡물이나 광물주도 테마 돌았었죠. 그 중립으로 봤던 코인이나 방산주 있습니다. 근데 중립이랑 코인, 방산주 요거는 아직 제가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들고 있고. 하지만 이쪽은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제가 뭐 종목도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오늘 내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저는 좋게 보는 게 이쪽이에요. 리오프닝.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겠냐.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2주 동안은 12시까지, 그 다음 10인 모이는 거는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 2주 동안 봐서 2주 동안 확진자가 진짜 줄어들어서 집단 면역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시기가 3년 만에 오게 됩니다. 해외에는 지금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얼굴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도 할 거고, 뭐 성형이나 에스테티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남자들은 수염도 깎을 거고, 진짜 밖에 가서 엔터에 대한 공연도 볼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에스테틱 미용 쪽이나 엔터 쪽, 화장품, 여행, 항공, 영화 올해 내내 사실 이쪽을 저희가 크게는 봤잖아요. 좋게. 근데 그 시기를 지금 이제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3월달 테마 돌 때 매매했던 종목도 잠깐 쳐볼게요. NHN벅스는 지금 제 생각은 잠깐 하고 넘어가면 이게 박스권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개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진짜 5분 오픈하냐?
되겠어? 이런 우려감 때문에 왜 5번이랑 거짓말 했잖아요. 한다 그랬고 안 되고, 한다 그랬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5번에 되겠어 하고 금리율도 팔고 난 개미들이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얘기를 듣는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정보니까 정상 오픈이 오늘 될 거고요. 그래 되면은 저는 조금 반대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네이버 가서 오히려 야 이제 재료 노출이니까 급락하겠네 이렇게 개미들이 급락해서 빠지는 것처럼 적으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항상 개미들 반대로 하라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심리랑 반대로. 그래서 지금 한 22,000원에서 21,000원에서 한 18,000원 사이 박스권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서 서비스가 되면 초기 때 아마 위로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했던 거를 잠깐 보면 녹십자 MS, 사실 이거는 뭐 바이오나 이제 코로나 키트 쪽이었는데 이거 그때 하고 빠졌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빌빌거렸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광물 쪽 봤던 구리, 이구산업 이것도 거의 마지막에 괜찮았는데 금요일 좀 많이 빠졌죠. 같이 봤던 대창도 마찬가지고 팔고 뭐 빌빌거리고 있죠. 이게 사실 크게 매익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원전으로 봤을 때 한신기계 또 매매했었죠. 한신기계하고 또 오늘 금요일 빠졌죠. 예, 밀리다가 한번 반전을 시도했는데 매물이 또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당분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는 좀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원전도 지금 매물을 맞고 있다는 얘기고, 로봇주 많이 했잖아요. 로봇 매매했었는데 로봇을 매매했을 때 수익법 팔았는데 근래 또 안 좋죠. 20선 깨졌지 않습니까? 20선 깨지면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또 안 좋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건설주죠. 이거는 지금 같이 빠졌는데 금요일날 이게 저점 매수 들어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리 조정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어 보이는 거고요. 중앙에너비스 이거는 이제 인플레 쪽에 원유 관련주죠. 이게 많이 그때 짧게 저점 매수에 들어갔다가 팔고 더 올라갔는데 다시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 쪽은 지금 당분간 약세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유일 로보틱스 이것도 로봇 관련주로 했는데 먹고 지금 또 빠져 있죠. 지금 단기적으로 안 좋고요. 탐스토리는 곡물 쪽이죠. 이것도 사실 반등을 많이 줬는데 지금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로 많이 빠져서 좀 약하고요. 서전기전도 원전인데 약하고요. 하이스틸도 이것도 사실은 철강주고 어떻게 보면은 비철 광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단기로 빠졌죠. 그때 팔았죠. 그때 잘 팔고 좀 많이 빠져 있고요. DY도 뭐 기계나 뭐 AI 쪽, 로봇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금요일 빠졌죠. 안 좋습니다. 자,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좋게 봤던 아까 인플레 관련해서 유가나 곡물이나 광물이나 그다음 로봇주, 원전주 이런 것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3월달 팽팽팽 돌았던 테마 핫한 것들, 이런 게 저는 조금 돈이 빠진다고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럼 어디로 돈이 들어갔느냐? 금요일날 제가 좀 사드리고 봐드렸던 것들이 리오프닝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쪽을 하나 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장품 쪽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로닉 그때 이거는 얼굴에 미용 레이저 하는 쪽이고, 뭐 루트로닉, 그 다음에 뭐 클래시스 이런 것들이 에스테틱 미용 관련주거든요. JC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인데 다 좋아요. 예, 이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마스크 벗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2주 뒤에 벗을지 안 벗을지 몰라요. 이 투자라는 건 뭐냐면 야 벗겠다 앞으로 되겠다 싶어서 확 들어오잖아요. 그 단기로 막 치고받아요. 그 나중 그게 벗는지 안 벗는지 결과가 기대된 대로